공포 이야기는 때때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고 무서운 공포 이야기로 안내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오래된 저택이 있었다. 이 저택은 몇 년 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에 무언가 불길한 존재가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대학생 3명이 그 소문난 저택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들의 이름은 민수, 지훈, 그리고 예린이었다. 세 사람은 저녁 무렵에 저택에 도착했다. 저택은 잿빛으로 완전히 퇴색되어 있었고 검붉은 담쟁이 덩굴이 벽을 휘감고 있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며 저택은 점점 더 으스스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감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로 그들이 들어간 곳은 거대한 거실이었다. 낡은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흔들리며 그 기이한 소리에 세 사람 모두 순간 움찔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공간에 그들은 자신들 외에 무엇인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궁금증을 견딜 수 없어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복도에는 수많은 방이 줄지어 있었다. 그중 하나의 방문이 살짝 열린 것을 발견한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다가갔다. 방 안에는 낡은 피아노가 홀로 자리하고 있었고 그건 마치 그들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했다. 예린이 옆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았을 때 피아노의 건반 중 하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건반을 부드럽게 쳤을 때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불안하게 쳐다보았고 그 방에서 급히 나가기로 결정했다. 다음 방으로 이동하던 중 저택의 바깥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창문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지훈은 그 모습이 인간의 형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두 사람은 그저 나뭇가지 그림자일 거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3층에 이르렀을 때 마을에서 들었던 소문이 문득 떠올랐다. 한때 이 저택의 주인은 문신을 맹신했던 이유로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했다. 그는 저택의 가장 높은 방에서 실종된 이후 도대체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했다. 그의 실종 이후 저택은 비워졌고 그 이후로 누구도 그곳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복도의 끝에서 문 하나가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소리를 낸 방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이번에도 여전히 호기심과 두려움을 안고 그 방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몇 장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 사진들 속 인물들은 이상하게도 눈을 가린 채 웃고 있었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그들의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서 뒤를 돌아보았고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제스처 덕분에 그들은 저택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디어 들었다. 그들이 계단을 내려가 도망치려 할 때 누군가 절박하게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집안 가득히 울려 퍼졌다. 그것은 확실히 집에서 나왔고 그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집 밖으로 뛰쳐나와 뒤돌아보니 방금까지 그들이 있던 저택의 모습이 마치 조금은 달라 보였다. 창문에 웬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을 따라 마주친 그 사람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뭔가 모르게 그들의 기억 속 깊숙이 새겨졌다. 결국 그들은 마을로 돌아왔고 그날 밤의 일은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모든 이들의 꿈 속에는 그 저택의 기이한 사진 속인물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손짓했다. 그 후로도 그 집엔 아무도 가지 않았고 그날의 일은 세 사람뿐 아니라 마을 전체의 경고처럼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 집이 영원히 버려지길 고대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끔 저택의 방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꾸준히 이어졌다. 누구도 그 소리의 근원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 저택의 이야기는 인터넷의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되었고 전해질수록 더욱 기묘하고 다양하게 변해갔다. 하지만 그곳을 실제로 방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택은 마치 그냥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불길한 기운이 느껴진다며 무서워했죠. 특히 해가 지고 나면 그 주변에선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몇 년 전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가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들은 그 폐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로 나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 끝에 그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집을 사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 했죠. 이사 첫날 부부는 집안을 청소하며 차츰 정리해 나갔습니다. 누가 살았는지 모를 만큼 지저분하고 황폐한 상태였지만 두 사람은 시간을 들여 고쳐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첫날 밤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에서 알 수 없는 울음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의 방을 맴도는 것 같았죠.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마을 노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때 노인의 표정은 곧 무거워졌고 그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집은 원래 한 부유한 가문의 집이었소. 하지만 몇십 년 전 이 집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지. 그 집안의 딸이 실종된 후로는 그녀를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낡은 하얀 드레스가 피로 얼룩진 채로 집 앞에서 발견되었어. 노인은 말을 이며 집안 어딘가에 그녀의 영혼이 머물고 있다며 그에 의해 이 같은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듣자 남편은 서늘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랬던 터라 그날 밤 부부는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잠을 잃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이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끔씩 거울 속에 여자의 그림자가 나타난다거나 어떤 날은 창문이 스스로 열리고 닫히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보호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느껴 무당을 불러 집을 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당은 집 안을 둘러본 뒤 무언가 발견한 듯한 얼굴로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엔 한이 맺힌 영혼이 있구나. 이 집을 떠나게 하지 않고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네. 부부는 공포에 질려 무당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무당은 영혼의 안식을 위해 여러 의식을 행했고 부부는 간절히 기도하며 그의 작업을 도왔습니다. 이후로 공포스러운 경험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그곳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고 이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떠나간 후 그 집은 또다시 폐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 주변을 지나칠 때마다 걸음을 재촉하며 그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죠. 마을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그 집은 영원히 귀신 들린 집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종종 머물고 마는 미스터리한 전설로서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또 누군가는 허구라 생각하지만 언제나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듯이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혼자 지하철을 탔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이었고 플랫폼은 거의 텅 빈 상태였다. 나와 같은 칸에는 단지 몇 명의 사람들만이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은 채 각자의 세계에 몰두해 있었다. 지하철이 터널을 지나가며 약간의 소음과 진동을 만들어냈다. 나는 피곤한 몸을 의자에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작스럽게 주변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모든 소리가 스위치를 끈 듯 사라졌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떠보니 모든 승객이 일제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무표정했다. 눈은 그저 나를 관통하는 듯한 공허한 시선만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몸을 떨며 고개를 숙이고 다시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눈을 떠보니 그들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내리거나 타지 않았다.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힌 나는 다음 역에서 내려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문이 열리자 급히 칸을 빠져나와 플랫폼으로 뛰어내렸다. 그런데 그 칸의 모든 승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내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점점 더 빨라지는 걸음에 놀라나는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는 마치 악몽에 사로잡히듯 외쳤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플랫폼을 지나쳐 지하철 출구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들은 여전히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마침내 계단 끝에 도착해 출구문을 밀어 열었을 때는 거기에 공원처럼 보이는 장소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알던 공원이 아니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기괴하게 휘어진 나무들과 이상하게 방향을 잃은 벤치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더 이상 나를 쫓아오는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느껴지는 시선은 여전히 내 피부에 닿는 것 같았다. 갑작스러운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이상한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어디선가 돌아가지 말라라는 속삭임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공원 안쪽으로 더욱 깊이 뛰어들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발이 걸려 넘어졌고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에 잡힌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움직일 수 없었던 나는 나무 아래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뭇가지 사이로 무수히 많은 얼굴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얼굴들은 아까 지하철에서 나를 주시하던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그들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나는 그 소리에 미칠 듯한 공포를 느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몸부림치는 사이 그들의 얼굴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나를 집어삼키듯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떴다. 모든 것이 악몽이었던 것처럼 나는 여전히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었다. 땀에 젖은 얼굴과 빠르게 뛰는 심장을 감지할 수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승객들이 허탈하게 저마다의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머릿속엔 그들의 속삭임이 여전히 살아 움직였다. 돌아가지 말라 라는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눈앞의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너무도 창백했고 그 뒤로 수많은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